재건축 실거주 요건 2년 언제부터 시작되나,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십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이라던가 저희 채널 내에서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하잖아요. 예,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또 또 경제TV 쪽에서 제가 또 방송을 하는데 2년 요건을 좀 많이 여쭤보세요. 예, 근데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도 또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하고 지금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요건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6.17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6월 17일,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6.17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제 규제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가 6.17 대책 이후에 2차 정밀 안전진단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권에 보면 목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6.17 대책 이후에 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거의 통과를 못했죠. 그죠? 예.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강화, 예, 기준 강화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즉,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6.17 대책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2년 거주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2년 거주 있으니까 재개발도 2년 거주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2년 거주 요건은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는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나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 법안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투기가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입니다. 2년 실거주. 이거는 투기가열지구 내예요. 투기가열지구 내.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신청하기 전에 2년 실거주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법 공포일 이후, 아직 법이 지금 공포된 거 아닙니다. 아직 이 법이 국회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예. 법 공포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된 아파트들은 2년 거주 요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년 거주 요건. 법 공포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은 법 공포일 이후 3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아직 법 공포가 안 됐죠? 예, 국회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2년 실거주 요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법안 내용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감일 억제 권역의 투기가열지구죠.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분양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웠거나, 아니면은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우리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탁 재건축도 많이 하죠. 지금 서울 도심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신탁사가 들어와서 재건축도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유탁한 주택에서 유탁자, 그러니까 소유자죠.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파트 분양 대상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 자격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 아래 뭐 상속이나 이혼 뭐 이런 거, 뭐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또는 치약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감일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합의 2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2년 이상.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나오면서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압구정동 같은데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받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전에. 그러면서 뭐 평당 1억이 거래된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당연히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나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손바뀜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높지만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는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입지에 비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임대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입지에 비해서 임대가가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싼 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던 거죠. 싼 주택을. 자, 그런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뭐예요? 그 소유자분들이 먼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먼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입주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은 원래는 전세를 계속 주다가 나중에 재건축 되면 입주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 버리는 거죠. 전세가. 즉, 2년 실거주 요건. 지금 아직 법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가격도 올려놓고요. 임대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즉,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의 역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법이 시행이 될 거냐. 아니면 진짜 2년 실거주 요건이 이 법이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지금 보세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재건축 규제 때문에, 뉴타운 출구 전략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재개발한 뉴타운 지역을 많이 해제를 해줬죠. 그렇죠? 예, 해제를 해주면서 뭐예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지금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6개의 방안을 또 발표를 했던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올려놨죠. 저희 채널에.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재건축 규제 때문에 뭐 재초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때문에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빨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려면 서울은 택지가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민간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자, 그래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만약에 법이 공포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동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업도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정기국회 때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좀 이제 미지수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2년 실거주 요건은 일단 올 가을 때까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정기국회 때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언제 생겨요?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재개발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맨날. 예, 재개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항상 규제가 느슨해요. 아까 제가 그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있잖아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있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부터가 조합원 지휘양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의 규제가 느슨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있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2년 실거주 요건은 앞으로도 안 생겨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그냥 인형 실고 조건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내용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